요즘 AI 때문에 일자리 걱정하시는 분들, 특히 개발자분들 많으시죠? 실리콘밸리에서 뭐 구조조정한다더라 이런 뉴스도 자꾸 들리고요. 이게 정말 AI 때문일까?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. 실리콘밸리에서 한 19년, 19년 차 데이터 기반 AI의 엔지니어로 계시고 또 한국 개발자 양성에도 힘쓰시는 분의 경험이랑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얘기해 볼게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이나 데이터를 보면 또 다른 얘기들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오늘 뭐 그런 걸 좀 파헤쳐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좀 집중해야 할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그거잖아요. AI 코딩 툴들, 뭐 코드 어시스턴트 이런 거요. 워낙 잘한다고 하니까 야, 이제 개발자 진짜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이런 말들이 많아요. 저도 써봤는데 초기 코드 생성은 진짜 빠르더라고요. 그렇죠. 잘 만들죠. 근데 막상 좀 복잡한 거 하려면 수정하고 업데이트하고 결국 사람이 붙잡고 씨름하게 되던데요. 밤새도록 AI장 씨름하다가 통과 없이 퇴근하고 막. 정확합니다. 그게 현실이죠. AI가 뭐 다 해줄 것 같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. 대표적인 예가 그 빌더.ai라고 있었잖아요. 네네, 들어봤어요. 거기가 막 AI가 앱 개발 다 해준다 이렇게 엄청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의 엔지니어를 한 700명 넘게 네, 700명이요? 네, 숨겨두고 운영하다가 결국 파산했죠. 그러니까 AI만으로는 안 된다는 아주 그냥 명확한 사례인 거예요. 이야, 그건 진짜 충격적이네요. 그럼 실제 데이터는 좀 어떤가요? 정말 AI 때문에 개발자 수가 줄고 있나요? 그게 핵심인데 그래서 링크드인 데이터를 좀 봤어요. 주요 빅테크 기업들 대상으로요. 근데 놀랍게도 지난 2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수가 줄지 않았어요. 오히려 늘었습니다. 정말요? 늘었다고요? 해고 소식은 계속 들리는데 그건 뭐죠, 그럼? 그 해고율을 자세히 봐야 하는데요. 최근에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 해고율 보면 대부분 1%가 안 돼요. 1% 미만? 네. 이건 사실 뭐 과거에도 시스코나 오라클 같은 회사들이 매년 실적이 좀 안 좋은 분들 대상으로 하던 수준이랑 거의 비슷해요. 물론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죠. 코로나 때 워낙 많이 뽑아서. 과잉 채용 때문에? 네. 그런 인력을 좀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걸 막 AI 때문에 대규모 해고다.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. 데이터상으로는. 그렇군요. 데이터는 오히려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네요. 그럼 기업들은 요즘 채용할 때 뭘 보나요? 뭐 AI 시대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? 사실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 역량은 크게 안 변했어요. 여전히 그 기본기 있잖아요. 특정 언어, 프레임워크,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. 네네, 기본기.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한 산업,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. 이걸 갖춘 사람을 제일 선호해요. 실제로 신입 면접 볼 때 AI 잘 써요. 이런 거 거의 안 물어봐요. 진짜요? 네, 그날 기존처럼 코딩 테스트 보고 프로젝트 경험 보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AI 도구도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럼 AI 활용 능력은 이제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니죠. 중요하죠.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뭐랄까 특별한 스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기본 역량이 된 거예요. 이센셜 스킬. 아하, 기본 영역. 네. 인터넷 검색하거나 뭐 워드, 엑셀 쓰는 것처럼요. 요즘 개발 도구에도 다 플러그인으로 들어가 있고요. 하긴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못 쓰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. 그렇군요. 데이터도 그렇고 기업들 요구사항도 들어보니까 AI 그 자체보다는 다른 역량들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. 그럼 앞으로 뭘 좀 준비해야 할까요?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도메인 지식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AI 기술만 배워서는 사실 모래 위에 성 쌓기죠. 모래 위의 성이요. 네. AI는 결국 도구니까요. 특정 분야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,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스킬만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태도가 중요해져요. 배우려는 자세, 적극성 같은 거요. 이거는 진짜 C레벨 임원분들이랑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. 태도요. 네.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 개발자한테 지금 좀 급해서 그런데 백엔드 일 좀 도와줄 수 있어요? 했을 때 저 그거 못하는데요가 아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태도요. 이런 분들이 결국 성장하고 팀에도 기여하거든요. AI가 단순 작업을 많이 해주니까 오히려 이런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AI 시대에는 뭐 디자이너가 개발도 하는 개자이너라던가 기획이랑 개발 다 하는 사람처럼 여러 분야를 좀 아우르는 그런 융합형 인재가 더 주목받을 수도 있겠어요. 맞습니다. 가능성이 있죠.
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AI 때문에 개발자 시장이 엄청 위축될 거다, 이런 공포감이 좀 더 심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네, 저도 약간 그런 걸 느껴요. 근데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걱정은 늘 있었어요.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에 그 인텔리센스라고 자동 완성 기능 처음 나왔을 때도 아, 네네, 기억나요? 그때도 막 10년 뒤면 개발자 다 사라진다 그랬거든요. 근데 결과는 어땠죠? 개발자 훨씬 늘었잖아요. 하하, 그렇죠. 오히려 더 들었죠. AI도 좀 비슷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오히려 지금 당장 뭐 비용 아낀다고 신입 개발자 안 뽑으면 한 5년, 10년 뒤에 중간 관리자급 개발자가 없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아, 그 손은 누가 키우냐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키워야 할 사람들을 안 키우면 나중에 중간 허리가 비는 거죠. 좀 더 길게 봐야 해요. 맞아요. AI를 너무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좋은 제품,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기회로 봐야겠네요. 그러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정확합니다.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좀 큰 그림, 숲을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. 네.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AI 때문에 뭐 개발자가 대량 해고될 거라는 공포는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면 좀 과장된 면이 있다. 그리고 실제 개발자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기본기, 도메인 지식 그리고 배우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. 네, 맞습니다. AI 활용 능력은 이제 뭐랄까 필수가 되었지만 그게 모든 걸 대체하는 맞는 기는 아니라는 거죠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AI라는 이 강력한 도구가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실 건가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의 진짜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한번 스스로에게 꼭 던져볼 질문으로 남겨두고 싶네요.